주말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매매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4월달에 매매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저희들도 금요일날 날짜로 3월달 매매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아직은 3월의 날이지만은 4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목요일날 상장하는 AU 브랜드와 금요일날 상장하는 한국 PIM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현재로서는 지도주가 없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미증시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아주 박살이 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퍼렇게 맞춰 있는데, 월요일날 매매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시간 외에 보면 정규장에는 상종목이 똑바른 상종목은 2종목밖에 없었습니다. 4종목 정도 5종목이지만 하나는 우선주니까 별로 볼 것도 없었고, 월비스하고 형지 글로벌 2종목이 있는데 대유 에이텍이나 이니텍은 또 모습도 좋지는 않았죠. 시간에서는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이 겨우 2,300만인가 3,200만원 자금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그 딱 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죠. 그런 시장이라도 월요일엔 또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증시 흐름들 보고 아침에 우리 지수 봐야 됩니다.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몸을 많이 사려야 해요. 저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 새로운 한 달에 출발할 때 첫 주가 참 중요하다. 첫 주를 참 잘해야 된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첫 주에서 많이 꼬라 박아버리면 둘째, 셋째, 넷째는 온통 첫 주의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냥 매매가 거기에 다 꼬여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첫 주에 조심들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승부는 안 볼 수는 없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 새로운 한 달에 출발할 때 첫 주가 참 중요하다. 첫 주를 참 잘해야 된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첫 주에서 많이 꼬라 박아버리면 둘째, 셋째, 넷째는 온통 첫 주의 손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냥 매매가 거기에 다 꼬여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첫 주에 조심들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승부는 안 볼 수는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월달도 쉽지 않은 달이 될 겁니다. 마인드를 차분하게 강건하게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공갈 종목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참 할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새롭게 뜨는 이슈가 어떤 게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종목에 달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슈를 좀 둘러보았지만 그렇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상태라, 우리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트럼프가 또 중국을 또 최애국에서도 박탈을 한다 이래 놓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 물론 의회에서 받아줘야 되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주소를 한번 달아볼게요. 온코닉과 제일약품을 같이 붙여서 봅시다. 가끔 가다 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 이놈 말고 똑같이 온코라는 또 이름이 붙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놈도 잘 따라 붙어보면 시간 6%를 올려놨는데, 요즘에 재료가 나름대로 재료가 있어서 좀 잘 받아주는 입장이죠. 근데 내일은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빨에 이미 재료는 다 받아준 상태거든요. 만일 안 받아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봐주시고, 만약에 좀 힘있게 치고 나온다면 제일약품하고 2개 지금 묶어서 봅니다. 제일약품 3.9% 올라있으니까 제일약품을 좀 뒤에 봐도 되겠죠. 온코닉을 보고
홍코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전략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시장도 시장이고 또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한 달이니까. DXR 로보틱스 한번 봅시다. 자, 시간에 4.9% 올려놓았던 것은 21,200원. 우리들은 내일은 한 21,000원이나 이렇게 자꾸 하면 되겠죠. 딱 마지막 포지션을. 조금 더 주고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만 21,000원 깨면 일단 나와야 좋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이런 스타일 종목은 이렇게 싸움을 걸었다면 21,200원 여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지고 요렇게 내려와 버린다면 이런 애는 실망 매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참 좋았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내일은 또 다른 나라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주도주가 없고, 그래서 좀 위험스러운 종목을 잘 안 하고 싶지만은 시장에 워낙 종목이 없어요. 그래 없어서 그나마 한번 싸움을 붙을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내일 시가 기준 유동매매 잡고 잘 봅니다. 대화제약과 SMCG 한번 봅시다. 대화제약은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금일날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성을 보여주고 내려온 것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마 좀 미련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가 0에서 1% 잡히면 1차만 진행을 해보시고 고압을 안 깨면 가만히 지켜봅니다. 고압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버리고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MCG 나름대로 지금 이쪽 지에서 며칠 동안 지금 놀고 있거든요. 방향성을.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에 이 방향성을 일단 위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기관들이 그나마 물량은 조금씩은 넣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일단 4,000원 같은 1%대니까 4,000원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CK 솔루션 어쩌면 SMCG가 움직인다면 CK도 같이 조금 움직일 확률도 있겠죠. 워낙 지금 주도주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더전이나 신플랫폼 이런 애도 약간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묶어놓고 한번 봅니다. 0.8% 시가 0에서 1%는 한번 1차를 집어넣고 이놈이 보합을 안 깨나 또 이런 식으로 이끌어질 건가 그냥 봅시다. 이런 것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게 못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알테오젠 요즘에 뭐 잘 팔고 있네요. 기관들도 한 달에 한 번씩만은 비만 주사를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게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글도 적어 놓았지만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싹센다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맞는 모양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걸 만들겠다.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알테오젠은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여기서 보기에 좀 많았는데 시간 내에서는 특별하게 보인 건 없습니다. 과학기준과 같은 애 같이 한번 봐주시고 흐름을 차분하게 보도록 합니다. 금액대가 비싸니까요. 3S 금요일날은 목요일날이 모습이 좋았죠.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상한가 언도가에서 안착을 못했죠. 그 다음날은 놀았죠. 그래 놓고 시간에서는 이제 3%를 뛰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 여기서 상한가를 가야 지금의 이 모습이 이 참여자들한테 어필이 되는데 상한가를 못 가면 좀 어필이 안 돼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 그래서 어쨌든 한번 반전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2003년 기준가까지 올려놔서 여기를 딱 잡고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과연 큰 손이 들어올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KD와 현지 INC는 지금 현재 시장에 현기 글로벌이 연상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누구나 다 예측을 했듯이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놈은 이제 신빙이 돼 놓으니까 전날부터 상가를 가더니 그 뒤에 점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얘는 지가 잘나서 가는 건 아닌데 만약에 월요일날도 분명히 뭐 미정씨도 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의지할 종목이 없다는 것도
아는 사실이니까. 또 점성을 만들 그런 요량도 생긴단 말이에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KD나 형제 INC를 잘 보고 그것도 주저 하면서도 한 번은 파동을 준단 말이에요. 주저 하면서도. 왜냐하면 상종목은 얘는 이제 상종목이잖아요. 상종목은 그 끝을 몰라요. 아이고 저러다가 뭐 요렇게 뭐 그냥 점상 치면 점상 유지했다가 물량 우르르 나면서 장시작에서 한 30분 있다가 갑자기 물량 풀리면서 그렇게 풀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점상을 유지할지 아니면 또 월요일날 미정씨가 좀 안 좋으니까 매물대가 나와서 보합에서 출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합에서.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형제 글로벌이 만약에 이상한 행동으로 예상을 깨고 점상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신경을 써주자는 뜻이에요. 여기에다 디젠서 같은 종목들도 어디가 부르노? 디젠서 같은 종목도 한번 묶어서 한번 보세요. 어차피 기술주로 되어 있으니까. DNA 링크 소룩스 한번 봅시다. DNA 링크는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종목은 꼬리 잡고 들어가는 종목은 그 다음날 시장이 양봉으로 출발이 돼야 되는데 미정시 때문에 지수가 음봉으로 출발하면 약간은 밑에서 한 1, 2% 밑에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갈 상황인데도 주변 여건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보고 보시길 바랍니다.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고 저희가 한 2%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꼬리를 잡고 들어가서 이제 올려놨겠죠. 올려놨겠는데 얘는 좀 애매해요. 4,300원 2%대네요. 좋습니다. 우리 4,300원과 저기 위에 4,40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고 봅시다. 요 밑에 뭐 4,100원에서 잡고 이런 거 하지 말고 4,200원, 4,400원 4,400원 돌파하면 들어가고 4,300원 지지해주면 4,300원 좀 놀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내일은 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큐리언트 TLB 약간 눌림 형태 종목이라 안 보자는 의미입니다. 11에서 맞고 지금 지지는 됐거든요. 그래놓고 보합을 만들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탕탕 튀어오를 달력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8,700 해가지고 정시도 안 좋은데 미정시도 꼬꾸라진데 니네 왜 좀 살아갈까? 하지만 양목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조그맣게 한 3일 정도 조그맣게 올라갔다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힘이 좋습니다. TLB 한번 봅시다. 음봉이 비치면 나와 있어야 돼요.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TLB도 내일 21,000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22,000원 있습니다. 2%대 정도 될 거예요. 21,900, 2.5%니까. 이 두 개의 21,000원과 22,000원 라인을 딱 갖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는지 보면서 그 두 개의 타점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삼화전자, 상신전자는 뭐 페라이트 관련주라든지 히토르 관련주로 둘이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미국이 중국을 제국에서 박탈을 시킨다면 또 소리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또 받겠죠. 실제로 히토류 관련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지금 많이 회사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시장이 받아줄지 혹시 이런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챙겨는 놓자는 뜻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또 신라섬유와 양지사는 이놈의 시장이 이것도 아니고 뭐 갈만한 놈도 못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도 못 가고 누구도 못 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나중에 있으면 그때 되면 신라섬유나 양지사 이런 품질조 가지고 보도록 하죠. 지금은 정말 요즘은 한치 앞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요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정치도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니 눈에 보이니까 한 소리만 나와도 뭐 박살이 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출발을 한다는 마인드로 해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후반부에 상문 히스토리 매매한 매매 내역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도록 하세요. 자, 차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상문 팀들과 유튜브 라이브 팀들은 또 새로운 한 달이 출발이 되니까요. 일단 제가 늘상 강조 드리는 거 집중해라. 그리고 자기 계좌와 자기 마인드를 항시 챙겨가면서 하는 매매를 하라. 이런 거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첫 주, 한 달의 첫 주에 첫 주를 조심해라. 그리고 아무리 조심하라고 한다고 그냥 꽁꽁 떨고 있지 말고 발끈은 합니다. 하지만 늘상 말씀드리는 거, 쓸데없는 잡스러운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날들의 이런 원료를 겪어왔고, 수많은 날들의 월말도 겪어왔고, 수많은 날들의 폭락장, 폭등장,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그럴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흔들려야 돼요. 시장이 급락이 오고 급등이 오고 흔들려야 우리는 그 무게의 줄을 흔들어서 양쪽에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려야 해요. 괜히 쓸데없이 쪼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종목 한 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굳이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서 목요일날 가져온 종목 형제 글로벌은 좀 유사한 거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장매매로 진행했는데 이제 점상을 사실 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장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장매매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장매매는 지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몇 대의 덕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은 절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면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아무리 1등주 좋은 종목을 잡아도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이너스로 빠지고 그러기는 허다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형제 글로벌은 아주 월말 마감을 아주 따뜻하게 해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스러운 점상입니다. 더불어서 형제 아인시도를 또 가져왔잖아요. 상매매로. 그렇죠. 이놈도 예쁘게 잘 따라가줬잖아요. 그죠? 고가가 보면 형제 아인시가 24.9%니까 2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상매매 할 때 형제 쪽에 형제 글로벌이 손발에 넣어서 못 들어간 사람은 형제 아인시 보면 되거든요. 점상은 놓쳤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지고 당일날 25% 먹으면 땡큐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 그래서 상수익으로는 좋았는데 형제는 오히려 데이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그죠? 우리 데이 수익이 우리 형제를 3번을 공략했거든. 3번을. 정말 나쁘지 않았죠. 이 시가 기준 갖고도 3번이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25%밖에 안 나왔지만 대의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35% 정도 나왔어요. 오히려 상매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의 매매라도 마인드를 탁 잡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올리거든요. 근데 항상 딴짓을 하고 자꾸 다른 종목에 눈을 흔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종목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제는 긴 말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한 종목이 60%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상수익 2번을 먹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는 감사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월말에 이렇게 수익 주는 것은. 형제 아인시도 3번을 수익을 줬지만은 KD도 3번을 줬잖아요.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음봉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대부터 보합을 치고 올라오는 이 시점 우리가 딱 기다렸잖아요. 첫 번째 또 5%, 5, 6% 또 주고 또 두 번째도 한 8% 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째도 20% 이상인가? 20몇% 또 주고 또 세 번째도
18%인가 또 이렇게 하여튼 저희 매매 현황표 보니까 한 40% 가까이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KD가. 이게 KD하고 형제 IC 그 두 개만 잘 해서도 수익률이 대이한 사람들 상당히 했겠죠. 다 따라 하지 않고 이거 앞침에 이렇게 나오는 종목 따라 해서도 다 아침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KD도 상당히 수익이 좋았어요. 오히려 형제는 한 35% 정도 나왔지만 KD는 40% 정도 가까이 나왔으니까 KD가 더 폭이 상당히 좋았죠. 그만큼 집중력이 좋으면 수익도 큽니다. 월요일 한번 봅시다. 자, 우양 HC도 우리가 한 3분 정도 해볼 수 있었는데 아침에는 우리가 바빠서 여기까지 보질 않았죠. 왜냐하면 신경을 안 썼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이전 상장 비슷한 이런 스펙 하핑 상장이지만 그렇게 뭐 좋은 거래 안 해서 아침부터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프리미엄 가치도 23% 프리미엄 붙은 상황이라 굳이 월말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종목도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면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린 다른 종목 막 트레이딩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요로록 뭐 올라가더구만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죠. 우리가 뭐 딱 2만원 요 기준가 잡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 또 먹고 또 2번 들어가서 또 먹고 우리 2번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15에서 18% 정도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편하단 말이에요. 쫓아가지 않아도 상황 판단만 잘하고 기다려서 물량을 받아서 올라갈 때 제가 끌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끌고 가지 말라. 챙겨 먹어라 자꾸. 음료수에 뭘 그렇게 끌고 가냐. 월말인데 자꾸 잘라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면 따뜻하거든요. 수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손에 쥐어야 수익이지.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매도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직 스킬이 늘지 않은 사람들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남들 30% 50% 먹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5%뭐 잘라 먹고 3%도 잘라 먹고 수익을 주면 그 자꾸 잘라 먹어라 잘라 먹어라 자꾸 먹는 습관을 길들이고 자꾸 먹어서 내 계좌가 빨개지는 그 느낌을 자꾸 가져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 차츰 안정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력자들처럼 내로는 15%짜리 20%짜리 한번 끌고 가면서 먹어보고 좀 더 이제 배심이 커지고 돈이 좀 불어나면 얼마 전에 하는 종목 이름 모르겠는데 한가 근처에서 꼬리에서 잡아가지고 단가까지 77% 나왔습니까? 원래가 80% 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26%대 들어가니까 3%를 까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0%까지 못 갔죠. 77% 했는데 장가까지 먹는 그런 것도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어제도 우양 HC 편안한 타점에 편안하게 올린 그런 매매, 이런 거는 정말 편안한 매매죠. 자, 금요일날 제가 참 아쉬워했던 종목이 스타코링크지 않습니까? 왜냐면 스타코링크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었거든요. 한 번의 타이밍을, 딱 이런 건 한 번의 타이밍을 노려야 되거든요. 이 한가, 그 다음날도 한가, 그 다음날 한가, 이런 식으로 온 애는 딱 타이밍을 잡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가 한번 내려주고 음봉으로 쭉쭉쭉 이렇게 밀고 내리는 애들은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방법은 자꾸 지켜봐야 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를 봐야 돼요. 슈팅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보는 내일 승부제제 또 종목까지 해가지고 올린 종목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관심창에 딱 올려놓자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 보면 종목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많이 쌓이죠. 쌓이니까 이놈을 약간 위에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요 밑에 그냥 막 이게 모아놓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새 올라가는지 요만큼 올라가 있더라고. 참네. 그래서 아쉬워서 우리가 한번 진행이 됐죠. 이쪽 구간 3,300 기준가 가지고 이제 한 번 진행해서 조금 수익 먹고 2번 진행해서 수익 먹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3,000원까지도 한번 보았는데 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수익은 그냥 기본 수익 한 15% 정도 준 것 같아요. 문콩에 해가지고 잘 됐으면 상가까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더군요. 스타코링크는 참 그날에 좀 내가 아쉬웠다. 이런 거 잘 안 놓치는데 말이죠.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약간의 수익으로
15% 수익도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금요일날 자연과 환경도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이었죠. 아침에 아쉬웠던 종목이 한두 종목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자연과 환경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전 타이밍 때를 놓치고 기다렸다가 눌림을 보았는데 우리 890원 했죠. 890원에 단가를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만 좀 진행이 돼가지고 10 한 2%? 이 정도까지만 수익을 먹고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쉬웠죠. 여기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KD를 계속 공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지도 공략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서 데이 수익만 7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공략했으면 그래도 한 20% 정도 수익은 나왔겠죠. 한 20, 한 2% 정도 나왔겠군요. 나왔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아침에 선택한 종목에서 수익은 훨씬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선택은 잘했다고 보는데 뭐 그냥 제 욕심이죠. 저놈도 할 걸 뭐 이런 마음. 근데 뭐 다 모든 사람들이 경력자들처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멀티플레이로 돌리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합니다만 초보들은 따라하기 힘드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하는 편이지. 그래서 아주 좀 무리할 거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들어갔죠. 기다리자 이래. 980원 90원 한 12% 섭섭지 않게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어디로 나중에 급락을 하더군요. 그래도 감사한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주 이제 마지막 매매를 마쳤죠. 이 종목은 월비스를 우리가 일비스입니까? 점선 공략을 했습니다만 물량을 받지는 못했죠. 근데 뭐 그렇게 썩고 와닿는 종목은 아닙니다. 물량을 받지 못했는데 좀 그래도 좀 아쉽기도 하고 형지 글로벌이야 뭐 30% 수익을 줬으니까 그대로 안고 이제 가야 되겠죠.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보유를 할 만한 종목은 없어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새로운 또 한 달에 시작된다는 마인드로 원료를 보되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냥 안 좋다. 왜 안 좋냐고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안 좋다. 그러면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들이 겁나다고 던지는 이런 종목, 단식이 나고 막 무서워서 던지는 이런 종목을 우리는 받았어. 다른 사람들의 한식과 단식을 받아서 우리는 먹는단 말이지.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또 많다. 아니 그렇게 지난 10년 20년의 데이터를 봐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집중력 유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